자, 그러면 우리가 힙소트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게 퀵소트하고 멀티소트가 남았어요. 퀵소트 엄청 중요하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 제일 빠른 소팅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알고리즘이 대신에 조금 복잡해요.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둡시다. 퀵소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피봇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A에서 G까지 이게 지금 뭐 소트가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를 얘를 이제 피봇으로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쫙 비교해 가지고 얘보다 작은 놈은 다 일로 모여. 이 피봇보다 제일 큰 놈은 일로 모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씩 쪼개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봇의 위치는 어딘가요? 여기죠, 그죠? 그럼 피봇을 가운데 놓고 작은 놈을 다 왼쪽으로 몰고 큰 놈을 다 오른쪽으로 몰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해요. 야, 얘가 지금 피봇이야. 피봇보다 비교해서 제일 작은 놈 일로 모이고 제일 큰 놈 일로 모여. 그럼 피봇은 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죠? 물론 이 피봇은 이거 피봇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피봇 하나 골라가지고 제일 작은 놈 일로 모여. 얘보다 작은 놈, 피봇보다 큰 놈 일로 모여. 그러면 피봇이 그 가운데 자리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 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자, 퀵소트는 뭐 예제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예제로 보여주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해서 지금 슬라이드에는 좀 그게 생략돼 있고 지금 알고리즘으로 그냥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 뒤에 참 이게 있구나. 예,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예, 먼저 뒤에 설명하고 앞으로 올게요. 어, 자,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봇을 하나 골라요. 여기 지금 스플릿 밸류라고 했는데 얘가 스플릿하기 위한 기준점이죠. 스플릿을 둘로 다 쪼갠다는 거죠. 그죠? 쪼개기 위한 기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냥 맨 앞에 있는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비교해 나가면서 얘보다 큰 놈을 찾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놈부터 오면서 얘보다 작은 놈을 찾아요. 자, 그러면 9보다 지금 작은 놈을, 큰 놈을 찾는다고 그랬죠? 찾았어요, 그죠? 이쪽에서 오다가 9보다 작은 놈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 작은 놈 찾으면 얘죠, 그죠? 그럼 얘하고 자리를 바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더 가면서 얘보다 큰 놈을 찾아. 아, 이건 작은 놈이니까. 얘가 지금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9보다 작은 놈을 찾는데, 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게 지금 이쪽은 i라는 인덱스로 넘어오고, 이쪽은 j라고 인덱스로 넘어오면, ij가 이렇게 엇갈리는, j가 더 작아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면, 여기 인덱스가 얘가, i가 이쪽으로 갔는데, j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끝이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요 자리가 그 자리죠, 그죠? 그러면 3, 6은 9보다 작은 놈이 모이고 이 뒤에 있는 놈은 그죠? 이 뒤에 있는 놈. 아, 요건 아니에요. 3은 절로 갔으니까 요거죠. 그죠? 여기 있는 놈들은 다 9보다 큰 놈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요 6의 값하고 9하고 바꾸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놈들은 제 9보다 작은 놈과 이쪽에 있는 놈 9보다 큰 놈이 들어가죠. 스플릿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으로 퀵소트를 또 부르고 요 뒤에 있는 놈 9는 부르면 안 돼요. 9는 그냥 놔두고 뒤에 있는 놈들 9보다 뒤에 있는 놈들을 다시 퀵소트를 부르면 계속 해나가겠죠. 그죠? 언제까지? 나중에 하나만 남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스플릿돼서 결국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단일 엘리멘트가 나올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과정을 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스플릿이 되면 이렇게 9보다 작은 놈이 하나 보이고 9보다 큰 놈들이 쫙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얘가 하나의 퀵소트로 부르면 얘가 피봇이 돼서, 그죠? 얘보다 작은 값을 이쪽에서 찾고 이쪽에서는 얘보다 큰 값을 비교하면, 그죠? 그러면 사실 이 큰 값이 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60, 큰 값을 찾으니까 얘겠죠, 그죠? 그러니까 14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예, 이거하고 바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60이 오고, 예, 아마 11이 이쪽으로 나가면서 여기 18이 아마 잘리는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끼리 스플릿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퀵소트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알고리즘 봅시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자, 요거는 리커전이에요. 그죠? 퀵소트 안에 퀵소트가 또 불려졌죠. 그죠? 그래서 퀵소트를 어떻게 해요? 요게 지금 우리가 소팅할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first to the last까지 하는데, 지금 스플릿 포인트를 지금, 네, 여기는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없는데, 하여튼, 요 스플릿 포인트가, 피봇이 있는 값이에요. 피봇. 예? 아까 내가 피봇을 그냥 맨 앞에 걸로 했는데, 요게 지금 피봇이 정해져서, 이제 요 스플릿을 부르면, 요 스플릿이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알고리즘으로 피봇 포인트에 있는 어떤 값이 기준이 돼서 작은 놈하고 큰 놈을 자르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값을 first부터 스플릿 포인트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스플릿 포인트 1부터 last까지 계속 퀵소트를 반복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예,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지난번에 내가 그 PDF로 본 교과서에 보면 분명히 이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그 책에서 한번 잘 보세요. 스플릿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지금, 예, 요게 리커시브 할 때 요거가 그 언제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스플릿 되다가 이게 first와 last 값이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역전되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계속 이제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0개 있던 게 뭐 이렇게 하나의 셋으로 돼 있던 게 그게 2등분 되고 4등분 되고 8등분 되고 12등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각각 여기 퀵소트 엘리멘트 요게 하나 남을 때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first와 last 값이 같거나 아니면 더 커지면 사실 뭐 first가 더 커질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같게 되면 끝나요. 그냥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멘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끝나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예, 요게 지금 퀵소트가 도대체 얼만큼의 비교를 하느냐를 계산해 놓은 건데 처음에 우리가 주어졌던 거는 n개 있겠죠, 그죠? 근데 n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두 개로 스플릿 하는 게 비교 횟수는 최악의 경우에 n번 비교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두 개 스플릿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뭐 한 개 대 n-1개 이렇게 갈릴 수도 있지만 두 개로 만약 갈렸을 때 2분의 n개가 두 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n개가 네 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쭉 계산을 해보면 예, 이렇게 n 곱하기 로그 2의 n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플릿 되는 횟수가 로그 2의 n 개. 우리가 트리로 얘기하면 한 개 있던 놈이 두 개로 되고 두 개 있던 놈이 네 개로 되고 그렇거든요. 그죠? 그럼 이 전체가 n 개일 때 그 스플릿 되는 횟수가 바로 요 깊이만큼 되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 지금 예, 각각의 지금 비교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그 스플릿 할 때 드는 거, 스플릿 할 때 그만큼 더 그, 그, 예, 그러니까 각각의 스플릿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요만큼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각각 스플릿 안에서 이제 그 저기 퀵소트를 그 리커시브하게 부르기 전에 그 비교해가지고 피벗의 자리를 찾는 게 요만큼 걸립니다. 그래서 n 로그 n만큼 걸려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요 경우 unequal length인 경우 지금 아까는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씩 자른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 2, 3, 4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순서 정렬돼 있는 거를 만약에 웹피보트로 하고 쫙 자르면은 굉장히 언바이어스하게 되죠. 하나는 한쪽에 셋을 하나 남고 뒤에는 n-1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결국 n-1개의 스플릿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퀵소트의 월스트한 케이스는 아주 나쁜 케이스는 n 스퀘어만큼 나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머지 소트로 넘어갈게요. 머지. 자, 이거는 우리가 소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 안에서 메모리 안에서 소팅이 일어나는 인터널 소팅이 있고요. 내부 소팅. 그 다음에 소팅이 프로그램 그 컴퓨터 메모리 밖에서 일어나는 익스터널 소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인터널 소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소팅할 데이터를 미리 메모리에 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소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소팅 방법은 다 인터널 소팅입니다. 아까 우리 뭐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 그다음 뭐 인서션 소트, 그다음 퀵 소트 이런 것도 다 내가 순서 정렬할 데이터가 이미 메모리에 올려놓고 다 올라왔을 때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몇 천만 건의 그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데이터를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뭐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소팅을 하겠다. 그러면 메모리에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해요?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일부 올려가지고 소팅하고 또 내리고 디스크에 쓰고 그다음에 또 일부 올리고 내리고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머지 소트가 이 인스터널 소트 할 때 이용되는 소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그 저기 반으로 그냥 뚝 잘라요. 예? 그리고 소팅을 해요. 양쪽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소팅됐고 얘도 반으로 뚝 잘라니까 찔러가지고 소팅이 되면
이거는 아직 그냥 자른 상태네요. 그죠? 그리고 소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오겠죠. 그 다음 작은 값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팅을 하면 제일 작은 값 여기 오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소팅된 셋에서 병합을 하면서 전체를 모두 소팅된 상태로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각 반의 석차를 냈을 때 전교 석차를 어떻게 매길까요? 똑같은 방법이죠, 그죠? 자, 각 반의 석차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에 A반의 1등하고 B반의 1등을 비교해서 작은 놈이 전체 1등이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B반의 1등이 지금 전체 1등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B반의 2등하고 A반의 1등을 비교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A반의 1등이 전체 2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반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 걸 비교해서 그 다음에 또 B반의 1등이, 2등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병합하면서 소팅하는 방법을 우리가 머지 소트라고 합니다. 쉽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지금 여기 머지 소트가 있는데 요 값을 지금 소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irst와 last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전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같아지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예? 미들까지를 쭉 소팅을 해요. 이 소팅 방법은 뭐 퀵 소트를 하든 뭐 어떤 소트를 하든 하는 거죠, 그죠? 잠깐. 예. 예, 하여튼 지금 포스트가 지금 0, 이거는 아직 불린 게 아니구나. 불려지지가 않은 거죠, 그죠? 음, 네, 지금 여기 하여튼 first와 last가 있는데 그 first와 last의 반이 잘라지고 다시 지금 잘라진 거 안에서 또 머지소트를 또 부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것을 또 머지소트를 불러요. 그러면 이 앞에 거에 의해서 반이 정리를 됐고 뒤에 거에서 뒤에 반이 정리를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merge를 하면 돼요. 이 merge가 바로 아까 내가 설명한 두 반 중에서 전체 석차를 매기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first와 middle 플러스 1에서 last까지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 전체를 하나의 소팅된 형태로 묶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 요 알고리즘이 이제 미들로 자르면 16개가 있을 때 8개, 8개씩 잘라서 얘들이 다시 머지 소트를 부르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리컬전 돼가지고, 그죠? 아직 포스트와 라스트가 같지 않으니까 계속 아마 잘라갈 거예요. 그죠? 그럼 잘라가다가 퍼스트도 1이고 라스트도 1이고 그런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얘가 그 전에 불렸을 때의 머지가 되죠. 그 전에 불렸을 때란 말은 뭐냐면 이거, 요 단계죠. 그죠? 요 단계에 아까 머지 소트 불렸던 놈이 머지가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돼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럼 두 개가 다 완성되면 두 개로 잘라지기 전에 있는 놈의 머지 소스가 두 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머지가 되겠죠, 그죠? 또 거기서 또 머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반씩 잘라가다가 맨 끝에 그 한 개씩 될 때까지 그냥 쭉 리커시브하게 호출이 돼요. 그러다가 두 개씩 머지가 되면서 소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소팅이 돼서 두 개의 버켓이 되고 두 개씩 머지가 돼서 네 개가 소팅된 거고 네 개씩 모여가지고 8개가 소팅되고 8개 두 개 모여가지고 16개가 소팅이 되니까 사실은 얘는 계속
내가 아까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 이 과정은 소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소트를 부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죠? 자르다가 어떻게 돼요? 퍼스트와 라스트가 같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밖에 안 될 때 잘라지겠죠. 그죠? 그럼 얘가 퍼스트가 1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아마 잘라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그, 한 개 남았을 때 부르는 쪽에 머지가 다시 리턴돼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한 개가 모여가지고 두 개짜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두 개짜리가 됐을 때 두 개 불렀을 때 그 머지 소트에 해당되는 부분 가서 거기서 또 리턴되면 거기부터 머지가 되겠죠. 그죠? 자, 예. 그래서 머지 소트는 n개 엘리멘트가 있을 때 몇 개 그 비교 횟수가 나오느냐. 지금 두 개로 자르는데 지금 이만큼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에 두 개로 자르면 계속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르는 횟수가 로그 2의 n만큼 잘려지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머지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머지할 때 결국 각각 요만큼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각각 단계에서 리니어하게 걸리니까 그 깊이만큼의 각 횟수에 또 n만큼 걸리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머지소트도 n의 로그 2의 n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소팅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예, 나머지는 서칭과 해싱인데 서칭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 번 우리가 이 나왔던 얘기라서 서칭에는 그냥 무식하게 서칭하는 리니어 서칭하고 리니어 서칭은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찾기 원하는 키 값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놈 불러가지고. 바이너리 서치는 뭐였죠? 두 번째 바이너리 서치. 이건 뭐였죠? 아마 여러분들이 소팅돼 있는 사전을 생각하면 돼요. 사전을 우리가 뚝 펼쳤을 때 가운데에 만약 내가 원하는 알파벳이 안 나오면 그게 만약에 그 가운데 펼쳐진 것보다 만약에 그, 그 작은 앞에 나오는 단어를 찾겠다 그러면 앞쪽 반을 우리가 뒤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쪽 반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반씩 계속 잘라가면서 줄여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거는 여러 번 했던 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아이디어는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15개의 개수 중에 15개 엘리멘트 중에 내가 찾으려는 키 값이 25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가운데 거 뚝 잘라가지고 얘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비교해 봤더니 내가 찾으려는 게 더 커. 그러면 하는 이쪽은 무시하고, 그죠? 뒤에 있는 것 중에 가운데 거를 잡아가지고 비교해서 크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또 반을 비교해서 작으니까 이쪽 앞에 걸 비교하는데 또 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from location과 to location 값이 같아지거나 이 값이 역전되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뭐 다 리커전 할 때도 다 소개했던 거라서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냥 잠깐 보면 예, 우선 from location과 to location이 만약에 이게 역전되면 이제 끝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로 나눠서 미드 포인트에 가운데에 있는 게 내가 원하는 찾는 요게 지금 찾으려는 거거든요. 키값. 만약 그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찾았다 그러고 끝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찾으려는 게 미드 포인트가 작다 그러면은 from location부터 mid-1까지 불러야 되고 그죠? 다시 바이너리 서치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을 찾아야 되죠. 그죠? 미드 포인트 1부터 2 로케이션까지 바이너리 서치로 다시 부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서칭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해싱. 네. 자, 해싱 해봅시다. 자, 이 해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 상당히 많은 자료 구조를 배웠는데 그 자료 구조라는 거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을 했다가 여기서 찾아가지고 꺼내서 내가 뭔가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다가 내가 저장을 했다. 그죠? 그러면 어레이에 저장하든 링크에 저장하든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뭐 데이터를 쭉 넣었다가 그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 안에 있는지 보고 그 데이터를 꺼내서 뭔가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화면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바뀌었다든지 그죠? 아니면 삭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건데 결국 그 넣었다가 찾고 빼고 그러는 거는 음, 넣는 위치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넣었다는 위치만 알면 꺼내기 쉽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링크 리스트는 어레이든 내가 여기에 어디다 넣었다라는 위치만 내가 쉽게 계산하거나 쉽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다 넣었다는 그런 위치를 얘는 키 값의 어떤 함수로 구해서 그 저장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싱 펑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리스트나 뭐 어떤 힙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저장하거나 접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뭐 얘가 만약 맨 뒤에 있다 그러면 계속 비교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아까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우리가 소팅 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가운데 계속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위치가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항상 요 그 키값의 함수를 계산하는 그 기간만큼 걸리니까 이거는 뭐 오드로 원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키값이 한 개 있든 10개 있든 다 컨스턴트 타임에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싱 펑션을 몇 가지 좀 소개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해싱 펑션은 이 모드를 취하는 거예요. 모드. 나머지죠, 그죠?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 예, 지금 뭐 100개를 넘지 않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어디다 저장했다가 내가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키 값이 지금 네 자리의 그 정수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전화번호의 뒷자리 네 자리처럼, 그죠? 그러면 보관될 때 장소를 어떻게 그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냐면 파트 넘버를 100으로 나온 나머지 이 뒤에 두 자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4501번이라고 그러면 요 공식에 넣으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 1에다가 이걸 저장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7803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니까 뭐 인덱스 3위에다가 저장하고, 그죠? 그다음에 98이 나오면 여기다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 5502가 나오면 요 공식에 넣으면 여기다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다행히 비었으면 거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지금 여기 이게 부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장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품의 번호가 6702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모두 취하면 2죠, 그죠? 근데 이미 이 안에 여기 5502의 키값을 가지고 있는 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컬리전이라고 그래요.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해싱 펑션에서는 중요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 콜리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 여기서는 지금 이걸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말로 만약 어떤 6702가 왔는데 이 함수에 넣어보니까 지금 02로 구해서 가보니까 여기에 어떤 놈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넣어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도 뭔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빈 값을 또 찾아서 넣는 걸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값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갈 때도 키값 가지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예, 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6702를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 6702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 02가 나오면 여기 들어가 있나 찾아보는 거죠. 키값을 비교해서. 이게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보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 여기 비교하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키값만 있는 게 아니라 키값 위에 다른 자료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키값 말고 다른 자료를 꺼내보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적 데이터가 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학번으로 우리가 키값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적 받은 이 성적들이 여기에 다 지금 같이 연관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598이 나오면 어때요? 98이 나오니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 빈자리가 없어.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어. 2,298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자리 들어갔는지 보고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큐 했을 때 서큘러 큐 했던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서큘러 큐처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 있으면 4,598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끝인가? 시간이 애매하네. 자, 지금 그 콜리전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사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리니어 프로빙은 어떤 겹치는 데이터의 키값의 어떤 데이터들이 왔을 때 그거 말고 다음 버켓에다 넣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 여기 5,502가 들어가 있는데 6,702가 들어왔을 때 얘도 지금 2번 인덱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링크 형태로 이렇게 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6,702를 얘하고 이게 이제 콜리전이 일어난 충돌이 일어난 데이터를 마치 링크 형태로 여기다 연결해서 쭉 가지고 있는 링크 리스트 형태로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해싱을 정리하는데 결국은 해싱에서는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되겠죠.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그러면 키값이 컬리전 됐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캐싱 펑션이 어떤 나온 값이 저장된 위치를 똑같은 위치에다가 하라고 만들어 놓을 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중요한 이슈고, 자, 충돌을 되도록이면 적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싱 펑션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싱 펑션이 랜덤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아주 다른 수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그런 난수를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싱 펑션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면 주민등록 번호의 앞에 자리, 뒤에 자리 이런 걸 뭐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뭐 어느 자리만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랜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컬리전이 적게 일어나려면 여기에 있는 버켓 사이즈보다 여기에 집어넣는 어떤 데이터가 훨씬 적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집어넣는 장소보다 어떤 이 데이터에 집어넣는 데이터가 만약 거의 1대1이 된다고 그러든지, 예? 상당히 퍼센티지가 크면 컬리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공간을 조금 두어서 그 정해진 데이터가, 예를 들면 내가 100개의 데이터를 해싱 펑션을 넣겠다. 그러면 집어넣는 사이즈를 조금 크게 만들면 설사 그 해싱 펑션이 나오는 키 값이 같다고 해도 이렇게 컬리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